그날 헬스장 거울에 비친 건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운동복 아래로 드러난 윤곽. 친구가 수줍게 털어놨던 그 말, 오빠 거기가 너무 커서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48살 결혼한 지 28회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걸, 호기심이 설렘으로, 설렘이 욕망으로 바뀌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침 6시, 남편이 일어나기 전 저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밥솥 뚜껑 열리는 소리, 반찬통 뚜껑 닫히는 소리. 28년간 반복해온 아침의 리듬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대화라고 할 것도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제육볶음 할까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더 나누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고요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 TV를 켜도 귀에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대 거울이 아니라 침실 전신 거울 앞에. 언제부터인가 피하게 된 그 거울. 48살의 제 몸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가슴, 잘록한 허리, 탄력을 잃지 않은 허벅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익숙해서 낯설었습니다. 아내로만 살아온 몸. 누군가에게 안겨본 적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본 적도 너무 오래된 몸. 남편과의 잠자리는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작년? 재작년? 아니, 어쩌면 3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자리에 누워 벽을 보고 잤고, 저는 그 등을 보며 누웠습니다. 이불 속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넘지 않는 선, 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선. 저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피부가 아니라 그 안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었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도, 텅 빈 집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28년째 똑같은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제가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 가슴속 어딘가에 텅 빈 구멍이 커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저는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어머, 은희야?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아, 여기서 웬일이야? 나도 깜짝이야. 너 여기 살아? 우리는 카트를 밀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장바구니에 고기며 야채며 푸짐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 오시나 봐? 장 엄청 보네. 응. 우리 오빠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 집들이 겸 저녁 챙겨주러 가는 길이야. 오빠가 여기로? 순간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의 오빠. 우리보다 5살 위였으니까 지금 53살쯤 됐을 겁니다. 키 크고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형부님은
제 물음에 미영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게 이혼했어. 작년에. 어머, 정말? 우리는 계산을 마치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빠 이혼 이유가 좀 말하기 민망한데. 미영은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새언니가 그쪽을 거부했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응? 왜? 오빠 거기가 너무 크다고. 순간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진짜야. 새언니가 아프다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던 거야. 애들 낳을 때만 억지로 하고. 미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새언니가 친정 엄마한테까지 하소연했다더라. 그 정도면 진짜 심각했던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거야? 응.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나서 작년에 정리했어. 오빠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하대. 미영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은희야, 오빠 요즘 너무 외로워 보여. 혼자 밥 먹고, 혼자 운동하고, 나라도 자주 챙겨줘야지 싶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빠 힘들겠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크면 얼마나 크다고? 그래서 아예 관계를 거부할 정도로. 카페를 나서며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떤 남자이길래 아내가 그토록 거부했을까?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이 동네 어딘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야, 내일 저녁에 우리 오빠랑 같이 밥 먹자. 오빠도 이 동네 처음이라 아는 사람 없잖아. 순간 심장이 쿵 했습니다. 응? 나도? 응. 너랑 오빠랑 옛날에 알던 사이잖아.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같이 먹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몇 시에? 다음 날 저녁 6시 동네 한 식당 앞에서 미영을 만났습니다. 오빠 먼저 와 있어.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회색 셔츠에 청바지,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5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왔어. 그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습니다. 왔어. 은희 씨도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빠.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한 20년? 30년? 거의 그 정도 되겠네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이 메뉴판을 펼치며 이것저것 추천했지만 저는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자꾸 건너편에 앉은 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차분했고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이 동네 사세요? 네, 결혼하고 쭉 여기 살았어요.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다시 앉으며 물었습니다. 은희 씨, 혹시 운동하세요? 운동이요? 아, 사실 요즘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지만. 진짜? 어디 다니세요? 집 근처 24시 헬스장이요.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린 피트니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나도 거기 다니는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 옆에서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 오빠도 거기 다녀? 완전 가깝네. 응. 집에서 걸어서 5분이라 거기 등록했어. 주로 새벽에 가는데. 저도 새벽에 가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 그래요? 몇 시쯤? 5시 반쯤이요. 사람 없을 때가 편해서.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그 시간대인데. 이상하다. 한 번도 못 봤네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정도?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한두 달 됐거든요. 미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오빠, 그럼 은희 운동 좀 봐줘. 은희 혼자 하니까 자세도 엉망일 거야. 아니야, 미영아. 괜찮아.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운동 좀 오래 했어요. 도움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죠. 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나오시면 뵐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대화는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헬스장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가을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쪽이라 먼저 갈게요. 그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희 씨도요. 그리고 그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뵈어요. 네, 내일 뵐게요. 그는 손을 한번 흔들고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의외로 탄탄해 보였습니다. 어깨 라인이 넓고 걸음걸이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운동을 오래 했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미영이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야, 은희야. 너 얼굴 왜 그래? 응? 뭐가? 자꾸 빨개져. 오빠 보면서. 아니야. 날씨가 좀 덥나 봐. 지금 바람 부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헬스장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집에 도착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운동복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고 헐렁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갑자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 뭐 입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의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 새로 산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에 핑크색 크롭 티셔츠. 2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벌써 3명의 여자들이 러닝머신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은희 씨,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하고 옆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옆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말했잖아. 그 남자 완전 대박이었다니까. 옷 입어도 티가 나더라. 진짜 장난 아니야. 키득키득. 어머, 그런 남자랑 사는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한 번만 경험해봤으면. 하하. 어머, 별말을 다 해. 저는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도 올까? 글쎄, 어제 5시 반쯤 왔으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헬스장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통해 봤습니다. 검은색 민소매 나시, 타이트한 반바지. 그였습니다. 옆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완전한 침묵. 그는 가방을 라커에 넣고 거울 너머로 저를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은희 씨. 오늘도 일찍이네요. 네. 오빠. 가까이 올수록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민소매로 드러난 탄탄한 팔뚝, 핏줄이 그대로 보이는 이두근, 넓은 어깨와 가슴, 그리고 타이트한 반바지 아래로. 진짜구나. 겉으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윤곽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형태까지. 오늘도 스트레칭부터 할까요? 네. 우리는 매트 쪽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먼저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가 매트에 섰습니다. 다리 스트레칭인데 이렇게 벌리시면 돼요. 양다리를 천천히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너비. 그보다 훨씬 더 넓게. 150도 가까이 벌렸습니다. 타이트한 반바지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천이 몸에 완전히 밀착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크기, 모양, 심지어 각도까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맞나? 은희 씨도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섰습니다. 다리를 벌렸습니다. 좀 더 넓게요. 네, 좋아요. 제가 뒤에서 자세 잡아드릴게요. 그가 제 뒤로 왔습니다.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 골반 여기요. 조금 앞으로 밀어주시고요. 손이 골반뼈를 잡았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양쪽을 감싸듯. 그리고 살짝 앞으로 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엉덩이 뒤로 무언가 닿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묵직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많이 아파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닿았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보세요. 저는 상체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척추 하나하나를 따라. 여기 너무 긴장됐네요. 힘 빼세요. 손이 등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엄지로 살짝 눌렀습니다. 아, 시원하죠? 네. 손이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허리, 골반 위, 그리고 허리 양옆을 감싸듯 잡았습니다. 이 자세로 10초만 버텨보세요. 그의 몸이 제 등 뒤로 가까이 왔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엉덩이에 닿는 무언가. 이번엔 더 선명하게, 더 오래, 살짝 눌리는 느낌까지. 이건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10초가 10분처럼 길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 반바지의 윤곽이 아까보다 더 뚜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이번엔 누워서 해볼게요. 네. 저는 매트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른쪽 다리 들어 올려 보세요.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종아리를 잡았습니다. 힘 빼시고요. 손이 종아리에서 허벅지 뒤쪽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마치 확인하듯, 느끼듯. 여기까지 오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손이 허벅지를 더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제 다리가 가슴 쪽으로 접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제 다리 위로 기울어졌습니다. 체중을 실으며, 거리를 좁히며,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2초, 아니 3초, 어쩌면 5초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뒤로 빼며 제 다리를 내려놨습니다. 반대쪽도 할까요? 네. 왼쪽 다리도 똑같이 했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가슴 쪽으로,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는 그의 얼굴.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다 됐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붙었습니다. 가슴과 가슴, 배와 배, 그리고 아랫배에 닿은 무언가. 단단하고 뜨겁고 너무 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세워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스트레칭 끝났어요. 천천히 운동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러닝머신으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프레스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척하며 계속 거울로 그를 봤습니다. 방금 느꼈던 것, 방금 닿았던 것,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친구가 했던 말, 오빠 거기가 너무 커서, 진짜였습니다. 그날 이후 헬스장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보다 10분 일찍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은희 씨. 오빠도요. 같은 인사였지만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기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오빠는요? 저도 좋아요. 은희 씨 보니까 더 좋고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그가 제안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같이 좀 걸을까요? 가벼운 산책이 회복에 좋거든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반의 동네, 막 깨어나는 거리, 상쾌한 공기.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고요하고 사람도 없고. 그러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이틀째 되던 날엔 어깨가 스칠 정도로, 사흘째는 그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원 쪽으로 갈까요? 좋아요. 공원으로 가는 길. 인도가 좁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붙어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옆으로 피하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인도와 차도 경계에 턱, 악,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저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제 몸이 그의 가슴에 완전히 안겼습니다. 얼굴이 그의 어깨에 묻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낮고 걱정스러운, 네, 괜찮아요. 대답은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팔이 아직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아랫배에 닿은 무언가, 묵직하고 단단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발목 괜찮으세요? 안 다쳤어요? 그가 저를 조심스럽게 세워주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여기 아파요? 아니요. 여기는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가 안도하며 일어섰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넘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남편에게서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땠을까요? 조심 좀 하지. 그렇게 한마디 하고 먼저 걸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발목을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희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놀라셨나? 아니에요. 그냥 잠깐 앉아서 쉬어요. 여기 벤치 있잖아요. 그가 제 손을 잡고 근처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손, 큰 손.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드세요. 놀라면 물 마시는 게 좋아요. 고맙습니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빠 덕분에요. 다행이다. 진짜 시겁했어요. 그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더 놀랐어요. 갑자기 자전거가, 요즘 자전거들이 너무 빨리 달려요. 위험해요. 그러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새 지저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우리의 호흡 소리. 은희 씨, 네, 혹시 아침 드셨어요? 아니요. 운동하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죽집 있거든요.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야 남편 아침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 아침은요? 혼자 알아서 드실 거예요. 요즘 제가 집에 없어도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드셔요. 운동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근처 죽집으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전복죽이요. 저도 같은 걸로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에 아침 혼자 드세요? 네. 남편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신문 보며 먹고, TV 보며 먹고, 밥상 마주하고 앉아도 각자였습니다. 외롭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고 덜 외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빠는요? 저는 아예 혼자예요. 그래도 요즘은요? 은희 씨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덜 외로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28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죽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가 먼저 제 앞에 물을 따라줬습니다. 수저도 닦아서 건네줬습니다.
작은 배려들. 남편은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것들. 맛있어요. 그쵸? 여기 죽 진짜 맛있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보다는 이 순간이 더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하며 함께 먹는다는 것. 입가에 뭐 묻었어요. 어디요? 여기. 그가 냅킨을 집어 제 입가를 살짝 닦아줬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냅킨을 든 그의 손,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집에 가셔야죠? 네. 가야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 네. 내일도 볼 수 있죠? 당연하죠. 다행이다.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빠도요.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도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시에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느꼈던 것,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것, 단단하고 묵직하고 뜨거웠던 것.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했던 건 제 발목을 걱정하며 무릎 꿇었던 모습, 물을 건네던 손, 입가를 닦아주던 손길, 28년 동안 남편에게 받아본 적 없는 배려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던 봄비가 운동이 끝날 무렵엔 제법 굵어져서 헬스장 창문을 타고 빗줄기가 흘러내렸고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희 씨, 제 집에서 커피나 한 잔 하실래요? 여기서 5분 거리거든요. 우산을 같이 쓰고 걸었고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들어가려면 바짝 붙어야 했으며 빗물이 튀어 운동복이 흠뻑 젖었습니다. 많이 젖으셨네요. 제 누나 옷이 있으니까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화장실에서 젖은 옷을 벗었고 빌린 옷을 입었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집에서 그의 누나 옷을 입고 있는 48세 유부녀. 심장이 두근거렸고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되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그도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검은색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으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 함께 산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소파에 앉아 그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고 원두 가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울렸으며 빗소리와 섞여 묘한 평온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드세요. 그가 커피를 건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였지만 왠지 가깝게 느껴졌고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였으며 저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혼자 살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근데 익숙해지니까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죠. 많이. 그의 대답은 솔직했고 저는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특히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정말 조용하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은희 씨도요? 남편분이 계시잖아요. 있어도 외로워요. 오히려 더 외로울 때도 있고
제 목소리가 떨렸고 커피잔을 든 손도 약간 떨렸으며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대화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없이 각자 할 일만 하고 저녁에 만나도 TV만 보고 밤에 누워도 등 돌리고 자고 말하면서 눈가가 뜨거워졌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 힘든 건 그 사람이 저를 여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사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 사람. 은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건 남편분이 못 보는 거예요. 네. 은희 씨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데. 제가 봐도 그런데 남편분은 왜 못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남편에게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빠는요? 부부 생활은 괜찮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는 잠시 커피를 마시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힘들었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엔 서로 조심하면서 노력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피하더라고요. 저랑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아프다고.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고 저는 미영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부부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10년, 20년.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외로워지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오빠, 미안해요. 이런 얘기 불편하시죠? 아니에요. 저도 비슷하니까요. 침묵이 흘렀고 창밖 빗소리만 들렸으며 우리는 각자의 커피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네는요? 남편분이랑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의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의무처럼. 5분이면 끝나고 끝나면 바로 등 돌리고 자고.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당연한 거라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잠시 멈칫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오빠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아직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백이 입 밖으로 나왔고 그는 저를 빤히 보았으며 저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 씨, 네, 저도 그래요. 그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희 씨 보면 자꾸 의식하게 돼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같이 걸을 때 웃는 모습, 땀 흘리는 모습까지. 밤에 누워서도 자꾸 생각나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스트레칭 도와드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은희 씨 향기도 맡아지고 몸도 닿고 그런데 참아야 하잖아요. 그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으며 귀가 빨개진 걸 봤습니다.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가 저를 봤습니다. 뒤에서 허리 잡아주실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은희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고 공기가 뜨거워졌으며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궁금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영 언니가 했던 말이요. 오빠가 그쪽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는 알아들었고 얼굴이 빨개졌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봤어요. 반바지 입으셨을 때 운동복 위로도 보일 정도면. 은희 씨, 부끄럽네요. 미안해요. 이상한 얘기해서. 아니에요. 그냥 아내도 그게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크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조심해야 하고 상대방이 힘들어 하니까. 아팠나요? 부인이? 많이요. 그래서 거의 안 하게 됐죠.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침묵이 흘렀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가, 얼마나 다를까? 그때였습니다. 은희 씨 머리카락에 뭐 묻었어요. 그가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만졌고 부드럽게 무언가를 떼어냈으며 그 손길이 뺨을 스쳤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은 제 머리카락에 머물러 있었고 천천히 귀 뒤로 넘겼으며 손가락이 귓불을 스쳤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 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도 떨렸으며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가까워졌고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으며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섞였고 심장 소리가 겹쳤으며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뺨에, 그리고 입술에 닿았고 28년 만에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꼈으며 죄책감보다 갈망이 더 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듯 가까워졌고 점점 깊어졌으며 그의 손이 제 허리로 내려왔을 때 저는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았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했으며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 그가 제 손을 잡았고 떨리는 목소리였으며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으며 우리는 침대 곁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고 천천히 내려왔으며 저도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제 것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으며 둘 다였을 겁니다.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조심스러웠으며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 천천히 부드럽게 그의 온기가 제게로 제 온기가 그에게로 전해졌고 빗소리 사이로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을 때 그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무게였으며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것처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그의 손길은 떨렸지만 따뜻했으며 제 몸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은희 씨, 아프면 말해요. 속삭임이 귀가에 닿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의 손이 제 허리를, 등을, 다리를 타고 내려갔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영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헬스장에서 봤던 그 윤곽이 떠올랐고 지금 제 몸에 닿아 있는 그것의 무게와 크기가 느껴졌으며 순간 두려움이 스쳤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먼저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정말 천천히 조금씩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아, 작은 소리가 나왔고
아팠지만 참을만 했으며 그가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계속해요. 조금 더 깊어졌고 제 몸이 팽창하는 느낌이었으며 28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달랐고 크기도 다르고 느낌도 달랐으며 제 안을 가득 채우는 그 묵직함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그는 미안하다는 듯 제 이마에 입을 맞췄으며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졌고 아픔이 가시자 다른 감각이 밀려왔으며 그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빗소리와 숨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작은 소리들이 방 안을 채웠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으며 그저 이 순간이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은희 씨, 너무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오빠, 몸이 뜨거워졌고 땀이 흘렀으며 온몸의 감각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쾌감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그의 움직임이 빨라졌으며 저도 그에게 맞춰 움직였습니다. 오빠, 저 이상해요. 저도요. 은희 씨, 절정이 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입을 막지 않으면 소리가 날 것 같아 그의 어깨를 깨물었으며 그도 제 안에서 굳어졌고 뜨거운 무언가가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땀에 젖은 몸이 서서히 식어갔으며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 네,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가 저를 더 꼭 안았고 빗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으며 저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품에서 여자로서 행복하게 오빠의 집을 나선 것은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젖은 아스팔트에서 물냄새가 올라왔으며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제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욱신거렸고 아랫배가 묵직했으며 걸을 때마다 그곳이 아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28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의 대가였고 오랜만에 관계가 준 신체적 후유증이었으며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고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으며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아직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남편이 말하다 멈췄습니다. 너 걷는 게 좀 이상한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응? 아니야. 괜찮아. 다리 절뚝거리잖아. 어디 다쳤어? 남편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고 제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으며 저는 당황해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운동 좀 심하게 해서 그래. 운동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까지? 어디 보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았고 소파에 앉히더니 제 다리를 살폈습니다. 여기 아파? 허벅지를 누르자 찌릿한 통증이 왔고 저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야, 많이 아프잖아.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 헬스장에서 뭘 그렇게 했어?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스트레칭이랑
런닝머신 좀 오래 했나 봐. 거짓말이었지만 남편은 믿었고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파스 붙여. 내가 사올게. 약국 아직 안 닫았지? 괜찮아. 내일 사면 돼. 아니야. 지금 사와야지. 내일 더 아플 수도 있어. 남편이 재킷을 걸치고 현관으로 갔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저녁은 내가 사올 테니까 기다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그게 죄책감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편은 남편이구나. 20분쯤 지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큰 봉지를 들고 왔고 파스, 소염제, 근육통 연고, 그리고 치킨까지 사왔으며 식탁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일단 약 먹고 파스 붙여. 연고도 발라봐.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근데 진짜 운동 너무 무리하지 마.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있다는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48살이고 더 이상 젊지 않으며 오늘 오후처럼 격렬한 일을 하기엔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겁니다. 응, 조심할게. 그날 밤 남편은 제 다리에 파스를 붙여줬고 연고를 발라줬으며 잘 때도 많이 아프면 깨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아내를 지금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 남편. 죄책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이 무심한 것 같아도 저를 챙기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몸이 더 아팠습니다. 열까지 났고 온몸이 쑤셨으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마에 손을 대었고 뜨겁다며 해열제를 가져왔으며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남아 저를 돌봐줬습니다. 병원 갈까?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운동 때문에 몸살 난 것 같은데. 오늘은 푹 쉬어. 남편이 죽을 끓여줬고 물을 갖다 줬으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울어? 어디 많이 아파?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뭘? 당연한 거지. 3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남편은 저를 돌봐줬고 헬스장은 당연히 가지 못했으며 오빠 생각은 났지만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몸이 좀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응, 많이 나았어. 그래도 운동은 당분간 쉬어.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응.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운동도 하고 싶었고 솔직히 오빠도 보고 싶었으며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가볼까 봐. 괜찮겠어? 응. 가벼운 운동만 할게. 남편의 허락을 받고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오빤 이미 와 있었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 동작을 멈추고 일어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희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빠, 어디 아프셨어요? 일주일이나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걱정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저 스트레칭 좀 도와주세요. 트레드밀 쪽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손을 흔들었고 오빠는 네, 금방 갈게요라고 대답했으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은희 씨, 잠깐만요. 저분 도와드리고 올게요. 오빠가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함께 앉았고
그녀의 다리를 잡아 스트레칭을 도와줬으며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였고 똑같은 손길이었으며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아, 깨달았습니다. 오빠에게 저는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그저 헬스장에 오는 여자 회원 중 하나였고 친절을 베풀 대상 중 하나였으며 그날의 일도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구나. 솔로 남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언제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었고 젊고 예쁜 여자들도 많았으며 굳이 48살 유부녀를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저는 착각했던 겁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저만 다르다고,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은희 씨? 오빠가 돌아왔고 제 얼굴을 들여다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고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오늘은 운동 좀 하다가 일찍 갈게요. 네. 벌써요? 같이 산책이라도. 아니에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오빠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고 그럼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했으며 다시 다른 회원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트레드밀에서 30분 정도 걷다가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으며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48살 유부녀가 무슨 로맨스를 꿈꾸나요?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고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했을까요? 그날의 일은 그저 일탈이었고 순간의 외로움이었으며 지나가버린 꿈이었습니다. 이제 잊어야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헬스장은 계속 다녔고 오빠와도 가끔 마주쳤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산책하지 않았고 스트레칭도 도와받지 않았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오빠도 그게 편한 듯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며 그날의 일은 서로의 기억 속에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8살의 얼굴이었지만 석 달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생기가 있었고 눈빛에 활력이 있었으며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자구나. 그날 오빠의 품에서 느꼈던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으며 여자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적었고 밤에도 등을 돌리고 잤으며 28년의 무게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저 참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 감정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그날의 빗소리, 떨림, 뜨거웠던 체온,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기억은 제 안에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계속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 하루가 제 인생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여자로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8살, 결혼 28년 차, 평범한 중년 여성. 하지만 여전히 심장이 뛰는, 여전히 설레는, 여전히 살아있는 한 명의 여자.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을 다음에 또 만나요.